안녕하세요. 블리볼입니다. 5월 6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제임스 하든, 타이리시 맥시, 토바이스 메리스, PJ 터커, 조엘 엠비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보스턴이고요. 마커스 스마트, 데릭 화이트,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알 호퍼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보스턴입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시즌 평균 득점은 115점, 평균 실점은 110점으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5점. 현재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 시리즈에서 103, 118로 득실점 마진 마이너스 15점으로 크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 주요 선수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하든 선수는 현재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 21점인데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는 28점, 득점을 좀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어시스트는 7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턴오버도 대신 같이 줄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스탯입니다. 좋아 보이는 스탯입니다. 1차전에서 뭐 날아다녔죠. 근데 뭐 1차전과 2차전이 극과 극의 좀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2차전은 패배를 했고요. 조엘 엠비드 선수가 1차전은 이제 아웃이 되고 2차전에 나왔는데 현재 플레이오프 득점은 19점. 하지만 이제 지금 2차전에서 15점을 올렸고요. 리바운드는 9개에서 3개로 사실은 적극적인 또는 이제 뭐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대신 블락은 3개에서 5개. 블락은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역할에서는 아직까지도 엔비드가 좋은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블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사이드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엔비드 선수가 워낙 블락 쪽으로도 또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게 좀 다 갈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엔비드 선수의 이제 뭐 지원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상 컨디션은 아니고 정상 컨디션이 아닌 엔비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필라델피아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프로 오펜시브 레이팅은 8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7위, 네, 3점슛 성공률 38%, 필드골 성공률이 45%로 낮습니다. 11위. 네, 어시스트 19개, 턴오버 12개로 어시 턴오버 비중은 사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현재 플레이오프 페이스는 91이고요. 보스턴의 시즌 평균 득점은 117, 평균 실점은 111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6점. 현재 필라델피아의 시리즈에서 118, 103으로 기분 좋게 득실점 마진 플러스 15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의 맞대결에서 주요 선수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텀 선수는 프로 평균 26점,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맞대결에서 23점을 올리고 있고요. 어시는 하나 적은 4개, 리바운드도 하나 적은 9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테이텀, 브라운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뭐 공격만 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수비적인 역할에서도 제 몫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로만 따졌을 때 모든 이제 뭐 그 선수의 활약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네. 제일런 브라운 선수는 26득점에서 24점, 득점은 좀 떨어져 있고요. 어시스트는 하나가 많고 리바운드는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현재 플레이오프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전체 1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전체 9위고요. 3점슛 성공률 2위, 필드골 성공률 1위로 뭐 슈팅 관련해서는 뭐 이제 최상위권 기록입니다. 어시스트가 27개, 턴오버 12개인데요. 제가 뭐 가장 이상적인 농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시스트를 동반한 득점을 올리고 있고 턴오버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대1 비율이 넘고요. 어시 턴오버 비중이 2대1이 넘고 필라델피아는 2대1에서 한참 부족하죠. 아무래도 두 팀의 차이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페이스는 정규 99, 플레이오프도 현재 99. 본인들이 원하는 페이스로 농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홈 성적은 29승 12패, 보스턴 원정 성적은 25승 16패입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 맞대결은 현재 1승 1패 반반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1차전은 필라델피아의 4 플러스 4점 승리, 총점은 234점이었고요. 2차전은 보스턴의 플러스 34점, 뭐 초가비지 승이었습니다. 오늘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기였죠. 총점은 208점. 일반 승패는 보스턴의 승, 저는 내일 경기. 필라델피아 쪽으로 플러스 1.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보스턴 마헨. 언어버 기준은 214.5인데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직전 경기 끝나고도 엔비드 선수에 대한 뭐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곤 했는데 뭐 엔비드 선수가 원래대로라면 뭐 한 달 정도는 쉬어야 되는 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전 나올 때도 무릎에 보호대를 굉장히 두껍게 차고 나왔고
애초에 보호대를 그렇게 차고 나오면 그 원활한 움직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움직일 때도 그 계속 걸리도록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가 그 보호대를 풀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활약,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 시즌 MVP인데 MVP에 맞는 활약을 하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 승, 보스턴 마헨, 원더를 받고 뭐 언어버와 풀마인 중에는 저는 보스턴 승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마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뭐 직전 경기를 보면서 좀 간략하게 적어본 내용들입니다. 현재 네, 필라델피아는 엔비드의 출전에 따라서 지금 팀 전술이 좀 바뀌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서 다른 선수들이 그 팀 전술을 잘 못 따라가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맥시, 해리스 이런 선수들 역할이 뭐라 그래야 되지? 딱 이렇게 딱 맞춰져서 돌아가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네. 그리고 엔비드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엔비드의 컨디션이 만약에 정상이 아니라면 저는 엔비드 선수를 뭐 에이스 스코어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예 차라리 빅맨처럼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덴버와 피닉스 1차전인가 1차전에서 요키치 선수가 머레이 선수가 워낙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요키치가 좀 빅맨처럼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어시스트 그래도 했지만 빅맨처럼 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비드도 차라리 지금 블락은 잘하고 있거든요. 뭐 수비 그리고 리바운드 단속 그리고 뭐 스크린 이런 부분들로 차라리 팀에 기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정 필요할 때는 스코어러로 뭐 해도 될 것 같고요. 제임스 하든의 플레이메이킹이 됐을 때 좋은 이제 장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든 선수의 기록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뭐 1차전 때에는 45점인가 올렸고 2차전 때에는 15점인가밖에 못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야투율도 엄청나게 극과 극이었고 굳이 하든뿐만이 아니고 여러 선수들이 다 그랬는데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에이스를 대체해줄 선수들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현재 엔비드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하든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 뭐 보스턴의 수비에 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쪽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 나가거나 득점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하든이나 엔비드를 거치지 않고서는 득점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시리즈 내내 나왔던 거라서 정규 시즌 때도 네, 그리고 벤치들의 볼륨입니다. 벤치 볼륨이 1차전 때에는 20득점이었는데 2차전 때에는 11득점. 그리고 1차전도 20점 중에 디앤서니 멜튼 선수가 17점을 올렸거든요. 근데 디앤서니 멜튼은 17점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 1라운드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여러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2라운드 때 멜튼 선수가 2점밖에 못 올렸죠. 네, 벤치가 좀 아쉬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타이리시 맥시 선수의 로테이션을 주전보다는 벤치로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맥시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을 때 엔비드와 하든, 그러니까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 때는 안정적인 공격 패턴이 필요하고 결국 에이스들 플레이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썼을 때 맥시 선수의 좀 이게 역할이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뭐 트랜지션 상황에서 오픈 코트 상황에서 볼 달리고 레이업 넣는 건 굉장히 좋지만 결국 그걸 위해서 주전에서 뛰는 건 좀 아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벤치가 현재 보스턴에 비해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스턴의 공격수들을 멈춰줄 수 있는 수비가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단시간에 고쳐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맥시 선수를 벤치로 한번 써서 벤치에서 한 25분, 30분 정도를 썼으면 좋겠고 제임스 하든이 나오는 주전 1쿼터와 3쿼터 초반에 수비수나 허슬러를 한번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필라델피아를 다 보질 않아서 현재 나올 수 있는 선수들 중에 뭐 그런 선수가 누가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스턴은 현재 1, 2옵션 선수 중 한 명이 부진해도 그 자리를 채워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48분 내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제이슨 테이텀이 7점 정도를 올리고 파울 트러블 걸리면서 정상적인 경기를 못했음에도 가비지를 냈거든요. 필라델피아 상대로. 뭐 브룩던이랑 제일런 브라운이 엄청났죠. 그랜트 윌리엄스도 좋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시스트를 동반한 득점이 진짜 많습니다.
애초에 프로 평균 어시스트 개수가 27개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턴오버는 12개고. 네, 말이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랑 어시스트가 8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직전 경기도 2차전도 뭐 보스턴은 한 26개 정도의 어시스트를 했고 필라델피아는 한 11개인가밖에 못 했거든요. 13개 했네요. 그러니까 이 핸들러가 많고 그 핸들러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그 이제 외곽 슛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대충 공만 잘 드라이브 킥만 해줘도 와이드 오픈 찬스만 나도 잘 들어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보스턴이 좀 큰 점수를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요 선수들의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핸들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화이트, 스마트, 테이텀, 브라운, 브룩턴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분 동안 계속 이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수비수가 와도 아이솔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브룩턴도 1대1이 가능하고 뭐 요새는 마커스 스마트도 1대1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필라델피아의 그 수비수들이 백코트 수비수들이 하든 제외하고는 썩 네, 타이트해 보이는 선수가 없어서 뭐 그럼 좀 먹잇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전 벤치 뎁스가 좋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보스턴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은 경기지 않나. 네, 1차전은 하든 뭐 이런 선수들이 여러 명이 터지면서 이겼지만 2차전이 좀 이제 제가 이 시리즈가 시작하기 전에 예상했던 결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도 저는 맥시 선수 그리고 엔비드의 역할에 대해서 당 리버스 감독이 명확하게 뭔가 변화를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템포를 그러니까 빠른 템포가 아니고 좀 느린 템포 제임스 하든이 잘할 수 있는 그 페이스에서 경기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그래도 한 방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덴버 너게츠입니다. 네, 데빈 부커, 데미안 리, 조시 오콕이, 케빈 듀란트, 디안드레 에이튼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피닉스고요. 자말 머레이, 켄타비우스 칼델롭,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니콜라 요키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덴버입니다. 피닉스는 직전 경기 크리스 폴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네, 경기를 뛰다가 빠졌고 결국에는 네, 아웃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지금 뭐 데이투데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시리즈 아웃이지 않을까. 네, 이번 시리즈 아웃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닉스 시즌 평균 득점은 113점, 평균 실점은 111점. 덴버와의 맞대결에서는 97, 110으로 뭐 현재 좋지 못한 좀 득실점 마진을 기록하고 있고 케빈 듀란트라 데빈 부커 선수의 볼륨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듀란트 28점, 프로 평균 28점, 덴버와의 시리즈도 28점, 어시스트 5개, 리바운드 8개를 기록하고 있고 데빈 부커 선수는 현재 평균 득점보다 35점보다 떨어져 있지만 31점, 어시스트는 대신 많은 7개, 턴오버는 2개입니다. 뭐 프로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4위지만 프로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2위로 프로 디펜시브 레이팅 12위면 현재 세미파이널을 치르고 있는 팀들 중에 꼴찌입니다. 네.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이 9위로 떨어져 있고 필드골 성공률은 전체 2위. 아무래도 이제 뭐 미드레인지 게임을 잘하는 부커와 이제 듀란트가 있기 때문에 필드골 성공률은 좋아 보이고요. 어시 턴오버 비중은 그래도 2대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빈 부커가 진짜 엄청납니다. 경기 보면. 네, 정규 페이스는 정규 98,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98을 올리고 있고요. 덴버의 시즌 평균 득점은 115, 평균 실점은 112,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3. 피닉스 선즈와의 맞대결에서 110, 97로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14점이네요. 득실점 마진. 피닉스와의 맞대결에서 요키치 선수는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 27점이지만 현재 31점.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리바운드가 무려 17개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현재 리바운드 17개를 올리고 있고 어시스트는 대신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시스트가 줄었지만 니콜라 요키치가 지금 무서운 건 어시스트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머레이 선수의 지금 이제 뭐 플레이메이킹이나 브루스 브라운의 플레이메이킹이 좋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어시스트까지 하기보다는 상대 팀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리바운드나 득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말 머레이는 이제 플레이오프 평균보다 득점은 떨어지지만 어시스트가 하나 많고 턴오버는 그대로 3개입니다. 뭐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전부 다 3, 4위 좋은 기록이고요. 필드골, 3점슛 성공률 전부 다 좋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어시스트는 23개, 턴오버는 12개. 네, 어느 정도 좋은 기록이고요. 네, 정규 98, 플레이오프 페이스는 95,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피닉스 홈 성적은 28승 13패, 덴버 원정 성적은 19승 22패. 올 시즌 플레이오프 맞대결 성적은 덴버가 2승 0패로 우세하고, 덴버의 18점 승리, 그때 총점은 232점. 덴버의 플러스 10점 승리, 그때 총점은 184점. 저는 일반 승패는 덴버 승, 피닉스 선주 쪽으로 마이너스 4.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덴버 프렌, 그리고 언어보 기준은 225.5인데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덴버 프렌이 좋아 보이거든요. 언더보다도. 네, 저는 크리스 폴 선수가 빠짐으로써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 폴이 빠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구멍이 진짜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 선수한테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되게 큰 정배가 잡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피닉스 선수가 홈에서 좋고 덴버의 원정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냥 잡힌 건지 직전 경기 그 승패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것만 보고 잡힌 건지 좀 생각이 됩니다. 좀 경기력 차이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나 보이거든요, 현재는. 네, 그래서 저는 언어보다는 뭐 일반 승 또는 풀마인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것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피닉스 선수는 현재 주전 1번 크리스 폴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좀 뼈아픕니다. 어, 폴의 결장으로 일단은 디안드레 에이튼 선수의 쓰임이 원래 디안드레 에이튼 선수가 뭐 물론 부커와 듀란트와도 2대1을 투맨 게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 폴 선수랑 사실은 굉장히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빠짐으로써 에이튼이 어떤 역할을 좀 맡게 될지 또는 어떻게 좀 쓰일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지 아무래도 이제 어떨지가 좀 앞으로 시리즈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벤치와의 볼륨 간격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테렌스 로스와 TJ 워렌 선수의 출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크리스 폴이 있을 때 원래 늘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그냥 늘리는 느낌이라서 제대로 된 이제 뭐 전술을 갖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테렌스 로스, TJ 워렌 선수가 벤치에서 그래도 10점씩은 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내일 어떤 역할을 해줄지에 따라서 피닉스가 조금 뭐 유리하게도 가져갈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커와 현재 듀란트의 출전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직전 경기도 크리스 폴이 빠지기 전까지는 비등비등했죠. 크리스 폴이 빠지기 전까지 굉장히 25분 뛰면서 오리바, 유거시 8득점, 야투 40%였거든요. 사실은 피닉스가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말 머레이 제어가 잘 됐고 마포주는 그대로 또 못했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폴이 빠지면서 듀란트와 부커가 이제 독박 이제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고 부커는 끝까지 이제 잘했지만 듀란트 선수가 좀 퍼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이 없는 걸 어떻게 좀 이제 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전 경기 머레이의 제어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머레이의 제어는 성공했지만 요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비온보를 쓰면 비온보 1대1 포스트업은 애초에 요키치가 그냥 뭐 찢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튼도 마찬가지고요. 뭐 종랜데일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만약에 그 뭐 딱히 방법이 없다면 더블팀을 한번 차라리 써보면 어떨까. 네. 뭐 물론 요키치의 패싱 능력이 뛰어나고 덴버의 외곽슛 성공률이 굉장히 좋지만 또 원정에서는 또 썩 맨날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키치에 대한 뭔가 수비를 해법을 좀 찾아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리바운드 단속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덴버는 홈에서 뭐 요키치의 농구 교실이 사실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피닉스의 빅맨들이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하고요. 요키치가 자유투 부근에서 공을 이제 림을 바라보고 공을 들고 있을 때 돌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컷인 들어가는 패스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되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맨투맨 마킹은 어려워 보이고, 차라리 진짜 더블팀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덴버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살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전은 사실은 이제 득점 볼륨은 낮았지만 효율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마포주 선수를 이제 좀 살려서 써야지, 요키치나 머레이가 부진하거나 막힐 때 마포주라고 하는 그래도 3옵션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금씩 살리는 게 좋아 보이고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슛은 많이 던지고 있지만 좀 더 믿어줘야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그 선수를 위한 완벽한 패턴을 만들어 보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공을 좀 끌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밸런스가 좋지 않은 경우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다이렉트로 캐치앤슛을 좀 많이 던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데빈 부커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막을 수 없는 선수 같습니다. 네, 데빈 부커는 뭐 어떻게 붙어도 좀 뚫어내는 선수 같기 때문에 듀란트를 조금 더 제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뭐 에런 고든이 잘 맡고 있지만 듀란트, 부커 제어보다는 듀란트 제어를 차라리 해서 네, 시리즈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피닉스는 직전 경기 87점을 올렸는데 듀란트와 부커가 합쳐서 59점을 넣었거든요. 네, 솔직히 이 두 선수 말고는 피닉스는 딱히 볼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리스 폴 선수의 부상이 너무너무너무 커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좀 이제 경기를 운영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뚜렷한 해법이 없다면 수입도 가능해 보이는 지금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라운드 안에 덴버가 승리할 거로 보지만 3차전에서 만약에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수입도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월 6일 경기 분석 해봤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분석하는 건 제가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재밌게 느바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